안녕하세요. 연일전 로미언니입니다. 다른 채널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봤는데요. 터보 832TV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나온 영상이 제목이 결혼, 돈과 부부의 권력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자산가이신데 그러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 이혼을 하지 않고 살고 계신 분들을 쫙 조사를 해서 엑셀에 정리를 했어요. 뭐를 정리를 했냐 하면 부부의 결혼 전, 집안, 학력, 소득 수준, 자산, 이게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비교하고 결혼한 후에 자산이나 소득이 어떻게 달라졌고, 결혼 전에 남녀 관계에서는 누가 더 우위에 있었느냐, 결혼하고 나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 자산이나 소득, 이런 게 달라진 후에는 누구에게 더 그 권력이 있느냐, 또한 육아의 참여는 몇 대 몇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해서 쫙 정리를 하셨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조사이죠.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를 분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 두 사람 다 고학력자이지만 특별히 경제력은 없고 그냥 비슷하게 결혼을 했어요. 집안도 비슷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는 전업주부를 하게 되었고, 남자는 사업을 해서 스타트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엑시스를 해서 몇백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 결혼 후에 재산의 기여도에 있어서는 남자가 거의 100%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는 모습을 봤을 때는 부부 간의 그 힘의 차이가 5대5로 비슷하게 가고 있다. 크게 봤을 때는 결혼 전에 형성되었던 힘의 구도가 결혼 후에도 소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남편이 성공한 사업가라고 해도 집 안에서는 전업주부인 여자의 어떤 그 발언권이나 힘이 결코 약하지가 않은 그런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던 거죠. 반대로 결혼 전부터 남자가 그 힘에 있어서 우위를 가지고 있던 커플은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구도로 가는 경우가 많다. 결혼 전부터 남자가 경제적으로 또 나이에 있어서도 확실히 우위에 있었고, 그러니까 여자가 더 아래에 있는 그런 구도로 결혼을 한 경우에는 결혼 후에도 그런 구도가 계속 이어지는 생활을 하면서 육아를 어떤 집은 100% 여자분이 하는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조사한 분들이 거의 40대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여자분들이 고학력자가 많음에도 결혼하고 나서는 전업주부가 된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득의 격차, 자산 격차를 여자들의 상향혼으로 해소하는 나라.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늙은 나이 신부를 제일 비싸게 혼인함.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은 여성의 상향혼으로 많이 해소되고 있다는 통계도 있음. 소득 불평등이 여성의 상향혼으로 해소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올해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끼리끼리 결혼 한국에서는 남 이야기라는 제목인데요. 일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소득 동지론이 최하위권이다. 그래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결혼이 가구별 소득 재분배 효과를 유발한다. 주요국의 소득 동지론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 분위가 같은 부부를 얼마나 자주 볼 수 있는지 나타낸 지수입니다. 그런데 이 주요 국가들 중에서 확실히 한국이 이 수치가 제일 낮아요. 1.16%였고 그 다음이 중국, 대만, 일본, 미국, 호주, 영국,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지금 나중에 말씀드린 나라로 갈수록 남녀 간의 소득 분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부부라는 거죠. 대기업 맞벌이 부부처럼 비슷한 소득 수준의 남녀가 결혼하는 소득 동지론 경향이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혼 특성이 우리나라의 가구 소득 불평등 수준을 10%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고소득 남성과 저소득 및 비취업 여성 혹은 저소득 비취업 남성과 중위소득 여성 간의 결혼이 다른 주요국보다 빈번히 일어난다고 했다. 소득 분위가 같은 부부를 얼마나 빈번하게 볼 수 있는지를 배수로 나타내는 소득 동지론 지수는 국가별로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는 1.16배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조사 대상 국가 33개국 평균 1.60배를 크게 하회하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아내의 소득 분위가 남편보다 한 계단 높거나 낮은 경우까지를 포함해 산출한 소득 동지론 지수 역시 1.09배로
조사 대상 국가 평균 1.44배를 밑도는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 남편이 외벌이를 하고 아내는 육아를 담당하는 분업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연구진은 추측했다. 조사역은 고소득 남편이 배우자를 선정할 때 아내가 얼마나 가사와 육아, 교육에 힘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면서 결혼 후 육아와 가사로 인해 아내의 경력 단절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 수준이 다른 남녀가 결혼해 중간 소득 가구를 형성하면 개인 단위에서의 소득 불평등이 가구 단위에서는 완화되는 가구 소득 공유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1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의 비중이 주요국 평균보다 낮다는 점과 맞물려 소득의 재분배 효과로 이어진다. 연구진의 모의 실험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 동지론 성향이 주요국 평균으로 높아진다면 가구 균등화 근로소득 진위 개수는 현재 0.361에서 평균 0.396으로 10%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진위 개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한국의 비교적 낮은 소득 동지론 경향이 다소 높은 노동시장 불평등과 부족한 정부 재분배 정책을 보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한국은 노동시장과 정부의 재분배는 이제 불평등한 편이지만 개인 간의 결혼으로 인하여서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다만 이게 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이게 결혼 전에 남녀 간의 연봉 수준을 비교한 게 아니라 지금 결혼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부부 간의 소득 수준을 비교했기 때문에 결혼 전에는 비슷하게 벌던 남녀였는데 여자가 그만둬서 전업주부가 된,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면 당연히 이제 소득의 차이가 큰 부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결혼 전에 그 남녀 둘 다 뭐 직업, 직장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비교했다면 그 당시에는 비슷한 남녀가 결혼을 했던 경우도 많겠죠. 지금 미혼이신 분들은 결혼 후에도 계속 맞벌이를 하는 분들이 훨씬 비율이 많아질 것 같긴 한데요. 이분들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결혼한 후에도 두 사람 다 일하면서 이 소득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지 않는 그런 부부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그 터보님 지인분들 그 리스트를 봤을 때, 그 세대 분들은 결혼 전에, 그러니까 남자가 압도적으로 더 돈이 많고 잘 벌고, 여자가 그렇지 않은 그런 상태로 결혼을 하고 그 혼인이 유지되는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솔직히 지금 20대, 30대 결혼 정년기 미혼 분들 중에서는, 남자가 그렇게 잘 번다고 해서 내가 잘 버니까 뭐 없는 여자랑 결혼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선배들 시절보다는 비율이 많이 줄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결혼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동지론을 하려는 경향,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남자 생각도 그렇고 여자 생각도 그렇고 맞벌이를 하면서 여자도 그 직업을 잃지 않고 그냥 계속 돈을 버는 그런 맞벌이 부부가 표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외벌이, 전업주부 이런 모델이 지금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은 유지가 되겠지만 앞으로는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소득 동지론, 그리고 결혼 후 재산 형성에 따른 남녀 부부 간의 권력의 차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